소띠 여러분, 혹시 요즘 이유 없이 일이 꼬이는 듯한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결과가 엇나가고 마음 한편은 늘 막힌 듯한 답답함이 맴돈다. 그런 날이 반복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그 기운이 지금 멈춰서 있는 상태는 아닐까요? 소띠는 본래 성실과 신뢰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그 어떤 띠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기본기가 튼튼한 띠죠. 하지만 그 기운이 너무 깊이 땅속에 파묻히면 도리어 바깥의 기운과 연결되지 못하고 세상의 복과 기회를 흘려보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내 안의 기운은 가득한데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한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작은, 하지만 그 안에 기운을 순환시키는 물건 하나. 이 물건이 여러분의 막힌 재물운에 숨통을 틔워주고 그동안 멈춰있던 복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의 정체는 오늘 영상 속에서 밝혀집니다.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풍수와 명리의 원리에 따라 소띠에게 맞춤으로 작용하는 운의 도구예요. 언제 가지고 다녀야 하는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소띠에게만 특별히 효과가 있는지 오늘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운과 기운, 사람의 흐름을 연구하며 시니어분들의 인생 전환점의 길을 밝혀드려온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며 하나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작은 실천 하나로도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징조가 바뀌기 시작하는지 직접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이 물건을 가지고 다닐 때 절대 피해야 하는 장소, 그리고 2026년 소띠의 재물 운이 터지는 결정적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기운에 작은 불빛 하나가 더해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행운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띠는 성실하고 믿음직한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운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바로 기토라는 땅의 에너지입니다. 사주 명리에서는 소띠를 대지, 즉 중심을 지키는 땅으로 봅니다. 이 기토는 산도 아니고 모래도 아닙니다. 들판의 넓은 땅처럼 부드럽고 단단한 기운이에요.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고 주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소띠는 어떤 일을 하든 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말 그대로 의지가 되는 존재로 불립니다. 하지만 여기엔 숨겨진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기토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다른 기운, 예를 들면 물이나 바람이 와서 땅을 적시고 흔들어줘야 비로소 생명이 움트고 기운이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 외부 자극이 없으면 그 기운이 가라앉은 채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걸 일상으로 비유하면 이래요. 소띠는 일을 시키면 묵묵히 잘합니다. 대신 혼자 알아서 기회를 만들거나 새로운 변화를 끌어당기는 데는 조금 서툴 수 있어요. 이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땅은 원래 가만히 있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야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물운에서는 이 성향이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땅의 기운은 쌓고 모으는 데는 능하지만 순환시키는 데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소띠는 돈을 버는 흐름보다 돈이 돌아가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 물건이 등장합니다. 이 물건은 땅의 기운의 파동을 일으키는 매개체입니다. 정체를 조금만 힌트 드리자면 맑은 물결처럼 투명하고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으며 오래전부터 기운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소띠에게는 단단한 중심은 이미 갖춰져 있어요. 이제 필요한 건 그 중심의 작은 떨림, 즉 외부의 자극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 자극이 들어가면 멈춰있던 기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그 흐름이 재물의 길을 열게 됩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그 물건의 정체, 그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때 소띠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살아나는지 바로 다음 내용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꼭 기억해 주세요. 소띠는 약한 띠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깊고 강한 복의 기운을 품고 있는 띠입니다. 다만 그 기운이 움직일 계기, 작은 불씨 하나만 필요한 상태일 뿐이에요. 소띠는 흔히 믿음직하다, 성실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도 있죠. 그런데 그 말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과는 늘 엇나갈까? 같이 시작한 사람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는 왜 아직도 제자리일까? 그 의문, 사실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소띠가 타고난 기운의 특성상 기운이 한 곳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토라는 땅의 기운은 본래 모든 것을 품고 안아주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소띠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주고 조직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모습이 때론 굳건하고 든든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 무게가 기운을 눌러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기운은 원래 순환해야 살아 있습니다.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고 바람도 멈추면 답답해지죠. 마찬가지로 소띠의 기운도 그 성실함이 오히려 자신을 가두는 벽이 되곤 합니다. 특히 재물의 기운은 더 그렇습니다. 돈은 움직일수록 커지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소띠는 위험을 피하려 하고 안정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기회를 봐도 망설이고 변화가 와도 스스로 멈추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 결과 무언가를 이루기 직전까지 갔다가 마지막 문 앞에서 기운이 꺼져버립니다. 이건 능력 부족도 노력 부족도 아니에요. 단지 기운이 쌓이기만 하고 퍼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물건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소품이 아닙니다. 기운을 순환시켜주는 도구예요. 마치 마른 땅에 바람 한 줄기, 빛 한 조각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맴도는 그 이유 모를 답답함. 어쩌면 그건 기운이 갇힌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지만 계속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면 이미 기운은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운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단단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제는 작은 파동 하나만 더해지면 됩니다. 그 파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소띠에게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하셨던 그 물건의 정체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맑은 수정 구슬입니다. 혹은 투명한 유리 구슬도 좋습니다. 이 작고 반짝이는 구슬 하나가 왜 소띠에게 행운의 문을 열어주는 물건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수정이라는 재료는 아주 오래된 땅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만들어진 결정체입니다. 오랜 시간 땅의 기운을 머금으며 단단하게 성장했죠. 쉽게 말해 수정은 땅의 기운이 응축된 결정체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안에는 물처럼 맑은 에너지의 파동이 담겨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지기수응이라 부릅니다. 땅의 기운이 물처럼 응답한다는 뜻이에요. 수정은 땅이지만 물처럼 흐르고 그 맑은 파동이 닿는 곳마다 기운을 흔들어 깨웁니다. 소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토라는 땅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 기운은 단단하지만 가끔은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슬을 손에 쥐는 순간 그 단단한 땅 속에 파동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잔잔한 물결이 번지듯 기운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 멈춰있던 기운이 다시 순환하게 됩니다. 흐름이 생기면 그동안 막혔던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요. 이것이 바로 수정구슬이 가진 첫 번째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정은 빛을 머금고 반사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낮에는 태양빛을, 밤에는 조명의 불빛을 받아 그 안에서 반짝이죠. 이건 단순한 광택이 아닙니다. 명리에서는 이걸 기운의 반사판이라 표현합니다. 빛은 불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불은 재물을 낳는 금을 태어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소띠는 땅에 띄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불의 씨앗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외부에서 빛을 받아야 깨어납니다. 수정구슬은 그 빛을 받아 반사시키며 내면의 숨은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수정은 작고 가볍습니다. 소띠는 부담이 큰 걸 잘 못합니다. 책임은 지되 자리를 차지하거나 거창한 건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 소띠에게 이 조그마한 구슬은 가장 부담 없는 행운의 도구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구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냥 가방에 넣는다고, 그냥 손에 쥔다고 기운이 바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기운이 열리는 시간대, 그리고 방향, 공간과 함께 활용해야 그 진짜 힘이 발휘됩니다. 이제부터 소띠의 기운이 열리는 결정적인 시간과 구슬을 지니는 방법, 그리고 피해야 할 실수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슬의 기운을 제대로 살리려면 단순히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열리는 시간과 기운이 통하는 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에너지가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소띠의 기운이 가장 맑고 또렷해지는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그리고 밤 9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땅의 기운이 가장 고요하게 깨어나는 때입니다. 특히 오전 7시에서 9시는 기운이 솟아오르는 생기의 시간이고, 밤 9시에서 11시는 정리와 응축의 집중의 시간이에요. 이 두 시간대 중 하나를 정해서 수정구슬을 손에 쥐고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의 기운은 지금부터 흘러가기 시작한다. 멈춰있던 복이 다시 나를 향해 움직인다. 이 짧은 다짐이 구슬의 기운을 불어넣는 첫 의식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의 인장이라 부릅니다. 다음은 방향입니다. 소띠는 땅의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쪽, 즉 남동 쪽이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왜 하늘일까요? 땅은 하늘을 만나야 기운을 받아요. 남동 쪽은 따뜻한 햇빛이 가장 먼저 드는 방향이기도 하죠. 집이나 사무실에서 남동 쪽을 향한 창가나 책상, 혹은 머리맡에 작은 수납함을 만들어 수정구슬을 그 안에 보관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수납이 아닙니다. 기운이 머무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왼쪽 주머니나 가방 안쪽에 넣는 게 좋습니다. 왜 하필 왼쪽일까요? 명리에서는 왼쪽을 생명의 자리, 즉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봅니다. 오른쪽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운을 왼편에 둬야 에너지가 안쪽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구슬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소띠는 음력으로 봄과 여름 사이, 즉 음력 3월에서 5월 사이, 양력으로는 4월 중순부터 6월 초순 사이에 가장 강한 기운을 발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엔 땅이 따뜻해지고 물이 오르며 생명이 가장 활발하게 순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수정구슬의 물기운과 땅기운이 조화를 이루기 딱 좋은 때인 거죠. 이 시기에 아침 해가 뜨는 방향을 바라보며 수정구슬을 손에 쥐고 한 번쯤 눈을 감고 기운을 느껴보세요. 너무 특별한 의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1분이라도 내 안의 기운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기운은 보이지 않지만 인식하는 순간 진짜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이 재물의 방향을 바꾸고 운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럼 이 구슬을 어디에 두면 안 될까?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는 절대 수정구슬을 놓으면 안 되는 장소 3곳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주 작아 보이는 실수 하나가 기운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운이란 건 참 예민한 존재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지죠. 수정구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지만 잘못된 장소에 놓으면 오히려 기운을 막는 봉쇄물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소띠에게는 절대로 피해줘야 할 장소 3군데가 있습니다. 이 3곳은 모두 기운이 빠지거나 엉키는 자리라서 아무리 좋은 기운도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첫 번째는 욕실입니다. 욕실은 풍수에서 물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공간으로 분류됩니다. 수정구슬이 땅의 기운과 맑은 물의 파동을 담고 있다고 해도 욕실의 물은 순환하는 생명의 물이 아니라 사용되고 배출되는 물이죠. 특히 하수구나 변기 근처는 기운이 정체되고 탁해지는 장소입니다. 이런 공간에 수정구슬을 두면 구슬 속에 담긴 맑은 기운이 혼탁한 물기운의 영향을 받아 흐려지게 됩니다. 기운이 흐려지면 복도 함께 흐려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현관 바로 앞 신발장 위입니다. 현관은 집안의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바람의 길, 즉 기운이 빠르게 드나드는 통로예요. 풍수에서는 여기를 기의 교차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수정구슬을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구슬은 원래 기운을 머금고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관은 머무는 기운이 아닌 지나가는 기운의 장소이기 때문에 수정의 파동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특히 신발이 놓인 자리 위는 땅 기운이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곳이라 소띠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대 머리맡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무심코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침실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지만 머리맡은 기운이 직접 의식에 영향을 주는 자리입니다. 수정구슬은 빛을 반사하고 파동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동안 곁에 두면 오히려 수면 리듬을 교란시킬 수 있어요. 특히 소띠처럼 내면의 기운이 깊고 예민한 분들은 머리맡의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거나 악몽을 꾸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피곤한 느낌이 든다면 혹시 수정구슬이 침대 근처에 있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세 장소는 반드시 피해 주세요. 대신 어떤 자리에 두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위치는 기운이 머무르고 따뜻한 기운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 남동쪽 모서리, 작은 창가 근처 또는 서랍 속의 왼쪽 공간처럼 하루에 한 번 이상 눈길이 가고 햇살이나 조명이 닿는 자리가 좋습니다. 그 자리에 작은 보자기나 주머니를 깔고 수정구슬을 조용히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단 반드시 깨끗하게 닦은 상태에서 기운은 먼지나 때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한 번쯤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손의 온기를 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이 수정구슬의 효과를 더욱 증폭시켜주는 보조 아이템과 실천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작은 물건이지만 올바른 조합과 습관을 통해 기운은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기운이라는 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훨씬 더 강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수정구슬 하나만으로도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그 주위에 어떤 기운을 더해주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는 2배, 3배로 커지게 되죠. 소띠처럼 중심이 단단한 띠는 특히 이 조화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필요한 기운만 남겨야 진짜 기운이 길을 냅니다. 그래서 수정구슬과 함께 두면 좋은 3가지 보조 아이템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황토색 천입니다. 황토는 기토와 같은 땅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천은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수정구슬이 외부 기운을 받아들이는 동안 그 기운이 땅속으로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머물게 도와주는 기운의 그런 역할을 해요. 작은 손수건이나 보자기 형태의 황토색 천을 구슬 아래 깔아두면 땅의 에너지와 구슬의 파동이 만나 안정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마치 기름 위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지 않고 오래도록 타오르는 불빛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 한 줌입니다. 소금은 정화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소금은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주변 에너지를 맑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수정구슬이 맑은 파동을 유지하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복잡한 기운을 걸러줄 필터가 필요하거든요. 작은 접시에 소금을 담고 구슬 옆에 조용히 놓아두세요. 굳이 크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도 기운은 작고 조용한 것에 더 잘 반응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금을 새 것으로 갈아주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은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붉은색 초 하나입니다. 불의 기운은 재물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특히 수정구슬처럼 투명한 파동을 가진 물질은 불빛을 만나야 비로소 방향을 잡습니다. 붉은 초는 생명의 불, 복의 불을 상징합니다. 그 불빛이 구슬을 비추는 순간 구슬 안의 기운은 움직이기 시작하죠. 단, 초는 잠깐 켜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5분 정도 조용한 시간에 초를 켜고 그 앞에 구슬을 놓고 바라보세요. 이건 단순한 풍수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의 기운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는 행동 명상입니다. 불빛이 흔들리는 걸 바라보면서 속으로 한마디 속삭이는 거예요. 내 기운은 흔들림 없이 재물이 되어 흐른다. 이 말 한마디가 구슬과 연결된 기운의 줄기를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은 곧 진동이고 진동은 곧 기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3가지를 활용할 때는 꼭 하나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아침 또는 금요일 저녁 9시에 구슬을 꺼내 손으로 한번 닦고
소금을 갈아주고 초를 5분간 켜두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기운을 계속 유지시켜줍니다. 풍수에서 가장 강한 기운은 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에서 생깁니다. 꾸준히 지키는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길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 구슬을 활용해 실제로 복이 바뀌고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들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더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구슬 하나 가지고 뭐가 바뀌겠어. 하지만 정작 그 말을 하던 분들 중에도 막상 그 한 알의 구슬을 손에 쥔 뒤 삶의 흐름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운은 언제나 움직이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2세 여성분이었습니다. 자녀들 다 키워놓고 이젠 내 삶을 좀 살아야지 싶었는데 마음이 늘 무겁고 돈은 들어와도 계속 새는 것 같고 이상하게 기운이 빠져 있었다고 해요. 지인의 소개로 수정구슬을 지니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단지 하루에 한 번씩 구슬을 손에 쥐고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다르게 느껴졌다고 해요. 괜히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가벼워지고 말 한마디에도 웃음이 나고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고 좋은 이야기를 꺼내더랍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오랫동안 연락 없던 지인에게서 뜻밖의 공동투자 제안을 받게 되었고 그 일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58세의 남성분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하며 살았고 정년 퇴직 후에는 갑자기 삶의 방향을 잃은 느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수정구슬을 집 남동쪽 작은 창가에 두고 매일 저녁마다 작은 촛불을 3분만 켜두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지 잠이 편해졌고 다음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유 없는 감사함이 느껴졌고 그리고 몇 달 뒤 자신도 몰랐던 작은 취미가 부업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생기더랍니다. 이런 경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단지 기운이 들어오는 신호를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느냐가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이 다가올 때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까요? 3가지 대표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 공간의 온도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집안 공기가 평소보다 가볍고 따뜻하게 느껴지고 햇빛이나 조명빛이 더 환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 그건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거실이나 주방처럼 가족의 기운이 머무는 공간에서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복이 집안 전체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둘째, 사람과의 대화 흐름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상대가 훨씬 긍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내 의견에 쉽게 동의해주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할 때 기운은 사람 사이의 막힘을 먼저 해결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셋째, 작은 행운들이 연달아 찾아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거나 별 기대 없이 한 일이 잘 풀리는 식의 작은 기적들이 자꾸 생기면 그것이 바로 복의 입구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여러분 안의 기운이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그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이건 우연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운은 다시 조용히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복이 오고 있다. 그렇게 믿는 마음이 복의 불을 더 크게 태워주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기운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듣고 있는 사람에게 말이죠. 기운은 계절을 타고 흐릅니다. 마치 강물이 봄에 녹아 흐르기 시작하고 여름엔 힘차게 흘러가며 가을엔 결실을 맺는 것처럼요. 사람의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소띠에게는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2026년은 병오년으로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해이기 때문이에요. 불의 기운은 땅을 데우고 그 땅이 금을 낳아 재물을 만든다는 게 명리학의 원리입니다. 즉 소띠처럼 땅의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이 강할수록 땅속에 있던 복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양력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이 2달 반의 시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는 하늘의 불기운이 가장 왕성해지고 지상의 땅이 가장 따뜻해지며 기운이 땅 속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절정의 흐름입니다. 바로 이때 수정구슬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실제로 기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구슬을 지닌 사람이 지금이다 하는 타이밍에 맞춰 행동을 시작하면 작은 움직임 하나가 복의 큰 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 중요한 계약, 제안, 시작, 이동 같은 변화가 생긴다면 절대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구슬을 손에 쥔 채 결정을 내린다면 그 선택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시기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 인연이 돈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 사이 닭띠, 원숭이띠, 소띠 같은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이 자주 생긴다면 그건 복이 통로를 찾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들과의 대화, 제안, 만남은 기운의 열쇠가 될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또 하나 중요한 시점은 2026년 8월 초 입주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그동안 불로 달궈진 기운이 실제로 금으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즉 말 그대로 재물이 손에 잡히는 계절입니다. 부동산 계약, 금전 거래, 투자, 창업, 명의 이전, 상속 문제 같은 중요한 재물 관련 이슈는 이 시기에 특히 유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한 가지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양력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는 불이 너무 강해져 스스로를 태울 수 있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큰 결정보다는 기존 흐름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지출이나 감정적 선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엔 오히려 수정구슬을 통해 기운을 가라앉히는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용히 촛불을 켜고 구슬을 손에 쥐고 한마디만 속으로 되뇌세요. 나는 내 기운을 욕심이 아닌 복으로 사용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해의 재물 흐름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2026년은 소띠에게 땅이 열리는 해입니다. 그 땅 속에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 어떤 기운을 넣었느냐에 따라 열매는 달라지겠죠. 이제 수정구슬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복을 자극하고 불러내고 현실로 이어주는 작은 기운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운을 실제 내 삶 속에 붙잡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작지만 강력한 루틴, 바로 감사를 통해 기운을 완성하는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볼게요. 소띠는 땅의 기운, 중심의 에너지를 타고난 띠입니다. 단단하고 믿음직하지만 그만큼 쉽게 막히고 혼자 짐을 지는 성향이 강해요. 그 기운이 한자리에 고여 있을 땐 재물도 복도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정구슬 하나로 그 흐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슬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기운을 깨우는 도구이자 땅을 흔들어 복을 끌어당기는 파동의 매개체입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단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구슬을 손에 쥐고 말하세요.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내 안의 기운이 복으로 움직인다. 이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둘째, 구슬을 깨끗한 장소에 둡니다. 남동쪽 햇빛이 드는 창가 혹은 왼쪽 서랍. 그곳은 기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구슬 아래 황토색 천을 깔고 작은 초를 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셋째, 매주 한 번은 감사의 시간을 가집니다. 금요일 저녁이 좋습니다. 일주일을 마무리하며 구슬을 손에 쥐고 말해보세요. 이번 주도 복이 흐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기운을 정화시켜 줍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내가 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그 마음 너무 잘합니다. 변화는 늘 믿음보다 늦게 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운은 작게 시작해 꾸준한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만 운이 따르는 것 같았던 이유. 그건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이 머무를 공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빈자리를 작은 구슬 하나로 열고 계신 거예요. 변화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내가 한 일이 복이 되길 바라는 마음, 그 진심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복의 불씨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복의 기운을 다시 한번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소띠의 복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 한 문장이 오늘 밤 여러분의 기운을 다시 한번 흔들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슬이 오늘도 맑게 빛나길, 여러분의 땅에 복의 씨앗이 가득 심기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